시진핑의 연봉은 3천만 원이 안 되는데 시진핑의 딸은 어떻게 연간 1억 이상 드는 미국 유학이 가능했던 것일까? 예전 중국 관영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중국 국가주석의 연봉이 2,440만 원이라고 말했고,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 등 3개 직책을 모두 합해도 한 달 급여는 공식적으로 871만 원 정도입니다. 먼저 시진핑 재산을 공개하자면, 예전 시진핑이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집 3채, 그리고 은행 예금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나마 이렇게 신고한 재산조차 중국 내부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온라인 검색을 대표하는 바이두에서 시진핑 230만 위안을 검색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일부 내용은 표시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가 나올 뿐입니다. 중국에서 1억 위안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 가운데 91%가 공산당 고위 당원들의 자녀들입니다. 중국부의 70%를 인구의 0.4%가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태자당 그리고 고위당 간부 자녀들의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권력자에게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가 집중되고 견제와 비판이 용납되지 않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국에서 시진핑의 재산은 정말 등록한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진핑의 공식적인 재산은 크지 않지만 시진핑의 가족으로 범위를 넓히고 그리고 숨겨진 재산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진핑의 재산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가족의 재산이나 중국 권력자가 재산을 숨기는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큰 규모일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진핑과 시진핑의 가족, 그리고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들의 재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진핑의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이름을 추천이란 가명으로 바꾸고 2014년 심리학 학사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시밍쩌는 조용히 지냈고 그 후 행보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다시 하버드 대학원에 등록해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시진핑에 이어 딸도 박사학위를, 그것도 중국이 그렇게 싫어하고 적으로 생각한다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받는다는 소식을 조만간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국가 수반을 통틀어 매우 희귀한 부녀 박사 가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쓴 박사학위 논문은 학위 명칭인 법학과 거의 관계가 없고 독자성이 부족하며 전문팀이 대필한 것으로 의심된다. 푸젠성에서 근무하던 시진핑이 멀리 떨어진 베이징에서 학문을 탐구하고 교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석사학위도 없는데 칭화대 박사학위를 신청하고 지도교수는 경제학 교수인데 법학 박사 논문의 지도교수가 될 수 있는가? 중국 농촌시장화 연구라는 법학과 관계없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진핑은 중학교 3년 동안 거의 수업을 듣지 않아 학력 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단계에 머물렀다는 게 정설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하방되는 바람에 아예 건너뛰어 다른 중국 최고 지도자와는 달리 평생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수를 써가며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입니다. 시진핑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나이로 같은 과를 다니던 천 씨가 당시 칭화대 부서기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천 씨는 시진핑의 수업과 시험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박사과정 입학에도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시진핑의 보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천 씨를 공산당 중앙위원으로 밀어주며 고속 출세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천 씨는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장을 거쳐 지금은 국가행정학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6년간 교수만 하던 인물이 이렇게 벼락 출세하는 것은 시진핑의 권력이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아도 중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라 권력자와 친분에 따라 운명이 뒤바뀌는 전근대적 인치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부정축제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된 중국 최고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여색을 유난히 밝히기는 했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청렴하게 생활한 것으로 유명하고, 마오쩌둥이 당 주석으로 있었던 시기에 중국은 북한의 원조를 받을 만큼 절대 빈국이었으니 축제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에게 거액의 통치 자금이 있었다는 소문은 있지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다만 책 인쇄 수입은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540억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이 이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덩샤오핑 장점인 후진타오 같은 경우에도 부정축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족으로 이야기를 넓히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덩샤오핑의 사위 허핑은 2010년까지 바오리 그룹 회장이었고, 덩샤오핑의 후손들은 거대 기업인 폴리그룹을 장악했습니다. 후진타오 아들은 국유기업인 칭하홀딩스의 당석이었고, 딸은 신화닷컴의 최고 경영자와 결혼해 부와 권력의 결합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 아들은 국영 IT 기업인 유니어브 공사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사위는 다렌스더 그룹의 회장입니다. 덩샤오핑을 필두로 중국 개혁개방 격동기를 좌우했던 8대 원로의 후손들은 단단한 특권층이 되어 신자본주의 귀족이 되었습니다. 특히 8대 원로 중 덩샤오핑과 왕전, 천인 같은 3대 가문 후손들이 관련된 국영기업 자산은 무려 1700조 원에 이르고, 이는 발표할 당시 중국 GDP의 5분의 1을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국 최고 지도자 연봉은 박봉으로 보일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거대 기업 총수 못지않은 부자들이 바로 고위급 정치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입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진 이들 일가의 재산은 수천억 원에 이르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조세 피난처를 애용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보드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금융기관들이 정기적으로 내놓는 부자 명단에는 당연히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중국을 움직이는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역시 부정축제에 대해 겉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시진핑의 가족으로 이야기를 넓히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진핑 그늘의 숨은 비공식 슈퍼리치인 시진핑의 일가의 재산은 얼마일까? 2012년에 보도된 시진핑 가족이 보유한 주식, 부동산 등 자산 합계는 밝혀진 것만 8,32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만으로도 당시 중국 부자 350명 내에 드는 수준입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은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과는 1남 2녀를 낳아 시진핑은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베이징에서 자랐습니다. 배다른 형제 중에 형 시푸핑은 1998년에 사망했고, 큰 누나 시어핑 역시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 세상을 떠나 둘째 누나만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시진핑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고위 간부의 자제라는 이유로 특권을 누리는 것을 극히 꺼려했습니다. 심지어 첫째 아들이 특혜가 아닌 정상적으로 베이징으로 정근 가는 것까지 취소시켰습니다. 내가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아들을 베이징으로 정근시켰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인민들에 대한 당의 위신이 떨어진다. 시중신의 두 번째 부인이자 시진핑의 어머니 치씨는 두 딸을 낳은 뒤 다음으로 두 아들 시진핑과 시이안핑을 낳았습니다. 시진핑 누나 차오차오는 시중신이 가장 예뻐했던 딸로 1949년에 태어났는데, 재밌는 사실은 시 차오차오가 아니라 치 차오차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차오차오가 말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부총리직을 맡고 있었고 신문에 늘 아버지의 소식이 실렸다. 시는 매우 드문 성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가 쉬웠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성을 따라 나의 성을 치로 바꾸게 했다. 게다가 집안 출신도 혁명 간부에서 직원으로 바꾸었고, 이때부터 나는 치 차오차오라고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 시중신의 뜻과는 달리 시진핑의 누나들은 자신의 욕심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시진핑 누나는 처음에는 무장경찰 부대 개통에서 일하다가 홍콩으로 이주한 뒤 일반 노동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차오차오는 부동산 사업가로 베이징과 선전 등지에서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진핑 누나는 베이징에 호화 아파트를 건설해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지하철역과 가까우며 교통이 편리한 것은 물론이고 주변 12개 부처와 당위원회가 있는 중앙정치 경제의 핵심 지역으로 일반 부동산 업자라면 차지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금싸라기 땅입니다.
시진핑 누나와 매형은 선전에 10개가 넘는 투자회사와 IT 기업도 소유하고 있고 빌라와 주택으로 임대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매형은 법인 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해놓고 대형 부동산 회사를 운영 중이고 딸 역시 부모의 자금 지원을 등에 업고 2천만 달러가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진핑 둘째 누나의 남편은 뉴포스트콤이라는 회사 대표로 국영기업들이 발주한 이동통신 관련 용역 및 자재 납품 사업을 다수 수주하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남동생은 경제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험이 있는 영화배우 출신 자윈 피커왕 국제그룹 회장과 호영호재하는 사이라는 사실만 봐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자윈과는 합작투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막강한 형의 배경이 든든한 투자 원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윈은 마오쩌둥 역할만 도맡아 하는 배우인데 부동산 개발 사업 등으로 1760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최고 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가문에서 굴지의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문이 소유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왜 그런 것일까? 그리고 시진핑의 재산은 어떻게 감춰져 있을까?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영화 아바타 또는 카게무샤로 풀어내고 있는데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마쿠 조종이 가능한 대역을 내세워 알짜 기업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누구도 알 수 없게 철저히 숨겨 친인척조차 모르게 운영합니다. 이에 대해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시진핑을 중국 최고 지도자로 만든 공산당 원로 정칭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후진타오 시대 정칭웅의 권력 서열은 5위였지만 위세는 후진타오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칭웅은 석유업계 인사들을 대거 권력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저우 용칸과 같은 인사와 석유방을 형성하고 그의 가족들은 중국의 석유 에너지 화공 산업을 장악했습니다. 정칭웅의 큰아들 역시 부동산업에 뛰어들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정보와 엄청난 자금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가 운영한 자금이 무려 12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더 황당했던 사실은 중국 산둥성의 국영발전소 루넝의 주식 92%가 두 개의 사형기업에게 넘어갔는데 이 사형기업이 바로 정칭웅의 아들이 대표로 이름을 올린 기업이었습니다. 정칭웅의 아들이 가문의 배경과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동원해 국영기업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순자산 95억만 달러 국영기업의 92%를 단돈 5억만 달러에 사들였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 권력자 집안입니다. 이때 정칭웅은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였지만 한간에 들려오는 원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 조용히 지내도록 말한 뒤 자신이 했던 방식으로 사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정칭웅은 절대 직접 전면에 나서서 주변의 이목을 끌지 않았고 그저 부지런히 아바타를 찾아 종잣돈을 대준 다음 잘 자라도록 물을 듬뿍 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한때 중국에서 두 번째로 부자였던 양빈 전 회장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최근에 제가 재밌게 느낀 사실은 시진핑 비판 기사만 검색해도 잡혀갈 수 있는 법이 시행된 이후 제 유튜브에 악플을 달던 중국인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인터넷 검색하거나 저장 가공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